자, 이제 여기 공법상 행정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한테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행정심판 그럽니다. 그래서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행정기관한테 권리구제 청구는 행정심판,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권리구제 청구는 행정소송입니다. 참, 그리고 점심시간은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 하겠습니다. 예. 다 배고픈 모습이 보여서. 예. 자, 그래서 행정심판은 왼쪽기 시험이 일단 나와요. 왼쪽기.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의 그 1번을 보시면은요. 도시군 계획사업, 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며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만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행정청인 시행자, 건설회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또는 LH공사가 지정받았다. LH공사나 아니면은 그 건설회사는 다 비행정청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행정청이죠. 그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종합문제 만들 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틀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며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X. 그 시행자가 아니라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다음 두 번째,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죠. 일반 국민들의 토지에 출입해서 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같은 걸 합니다. 이때 손실이 생겼을 때는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거 그 뒷문장은 이제 시험 범위를 초과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하고 법원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근데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공치법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 그러면 가끔 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할 수 있다까지만 나오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일일이 대답하기 뭐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국토계획법의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의 뭐 결과가 좋았겠습니까? 아니, 엉뚱한데 이제 보시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비행정청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대표 누구겠어요? 비행정청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뭐 LH공사나 아니면 도시개발조합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민간인인데 그자가 한 짓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행정심판을 지게 하는가? 그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농지법에서는요, 대리경작자를 지정 예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농지 소유자나 농지를 임차한 자가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럴 때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 예고를 먼저 합니다. 요때 1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해.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우리 농사 짓고 있었어요. 안 짓는 것 같은데 씨 뿌려가지고 아직 새싹이 안 올라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각종 부담을 비교합니다. 왼쪽이 국토계획법에 주민의 이반 제한 있죠. 겁니다. 주민하고 가로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이때 이해관계자는 건설회사나 시행사라 그랬죠.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한 경우 때
입안 제한을 받은 자는요. 며칠 내 45일 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부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기 집 앞에 도로 하나 설치해 달라고 입안 제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공부 안 하고 제한했다가는 그 입안 제한에 들어간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서 자기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그 도로의 길바닥에 나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항상 끝까지 읽어봐야 돼. 당신 할 수 있다, 해주겠다 해놓고 맨 끝에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도로 설치를 입안 제한했다가 입안 제한한 대로 도로가 설치됐는데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다가 길바닥에 봤더니 거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지가 한 명 보여. 예. 당신은 왜 거지가 됐습니까? 예, 못 모르고 입안을 제한했다가.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으면 거지 팔자라고 합니다. 지금 보지 말고 집에서 왼쪽 팔뚝에 하나가 밥통 거는 줄, 하나가 물통 거는 줄 그래서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으면 거지 팔자라고. 꼭 확인해 보시는 분들 계셔요. 예. 예,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OX로 맞춰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X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 그렇죠. 예. 지금 맞히는데 시간 틀리까 모르겠네. 자 도시개발법에서도 부담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지정 제한 못하는 자가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 이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은 지정 제한을 못한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요. 지정 제한을 받은 국토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 왼쪽에는 부득이한 경우고요. 이쪽은 불가피한 사유인데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법 만든 사람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제한받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고 그럼 국토부 장관은 비용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죠. 지네들은 부담하지 않겠다. 자 이제 공법상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지문에 나와요.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지문에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리게 나오죠.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시험 보면요. 다음 날을 써야 되는데 다음 날을 안 쓰고 시험에 틀리게 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와. 주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음 날을 쓰면 안 되는데 다음 날을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뭐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써서 또 틀리게 만듭니다. 이 지문은 거의 1번이나 5번 지문에 나옵니다. 왜? 이 교수님이 국내 시험에 이것을 10번 이상을 냈는데요. 1번이나 5번에 냅니다. 그럼 왜 1번 냈다가 5번 냈다 그럴까요? 아래야 한글에서요. 1번을 잘라서 5번에 갖다 붙이거나 5번을 잘라서 1번에 붙이 편하지. 이유는 그거야 그냥. 예. 재활용하기 편해서 1번이면 5번에 나옵니다. 번호 알려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당해 구역의 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환지 예정지 지정 시행자가 효력 발생이나 사용 수익을 개시할 날을 정하죠. 환지 처분 이심이 계속 나오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환지 처분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일까지 더 이상 낡은 토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난다. 분양 처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이게 바로 이전의 고시예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다음 날 빼고 낸다니까요.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온다고? 6번. 이 6개를 외우면 3문제 이상을 시험에서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3문제 이상. 반 페이지 공부해서 3개 맞추잖아. 그렇죠? 워낙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맞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그렇지도 않아요. 먼저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때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되고요. 정비기본계획,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지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건축 허가권 이제 누구일 때야? 2명, 시장이나 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관할 도지사한테 미리야, 이건 사후가 아니고 사전이야. 사전도 시험에 나와요.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고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요. 규모가 큰 건축물들입니다. 시나 군에다가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지만 시나 군에다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허가권자는 그냥 시장이나 군수인데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준다. 단 그렇다 할지라도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이라도 우리가 예외는 있었죠? 기억나시죠? 공장 제외, 창고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공장 X, 창고 X, 직원이 심의 X.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안 받고 바로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번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에서 그 수많은 땅들 맹지제가 허가받고 몇 년 있다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음식점 들어서 있고 막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 바로 경기도 가평군인데요. 건물의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거 5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설 2개 말씀해 보세요.
숙박시설, 위락시설 두 개. 안 좋아하다가 자꾸만 제가 좋아한다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숙박시설, 위락시설 5개에 대해서는요. 가평 군수가 건축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허가 내줍니다. 그다음에 3번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은요. 일산 신도시가요. 신도시 안에는 깨끗해요. 신도시니까 그래도요. 근데 일산 외곽으로 가면은요.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아까 14회 시험이구나. 14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따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신도림 학원에서 세상에 그 시내 주행 시험을 봤다니까. 신도림역에서 학원이 신도림에 있거든요. 그 신도림역을 저 일종이니까 트럭으로 한 바퀴 돌고 오는 건데 세상에 시험 중이라고 써 붙였는데도 막 끼어들기에 배달 오토바이 끼어들고 버스가 막 끼어들어 세상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격증 따고요. 10월 달에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 연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우분들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 가르칠 선생님 계시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기 차를 갖다가 저보고 운전하라고 옆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는 대로 가세요. 근데 갑자기 일산 외곽 쪽으로 가는 거예요. 10월 달 코스모스가 막 펴 있습니다. 멋져요. 달리는데 자회전하는 길이 나오는데요. 에덴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파크 러브 호텔입니다. 좀 더 가면은 로얄장이 나옵니다.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거 다 일산 외곽에 있는 러브 호텔들입니다. 예,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여기가 바로 이 일산 외곽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외우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곳에서는 두 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두 개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고양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왜 자주 나왔냐 그러면요. 뉴스에 몇 번 나왔어요. 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요. 당시 뉴스에 그 뉴스 나오기 7년간은 경기도지사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숙박시설을 누가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하면은 경기도지사가 사전 승인 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아니잖아요. 고양시장한테 너네들 그거 무슨 호텔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그거 나한테 사전 승인 신청해라. 내가 사전 승인 내줄게 그런 겁니다. 이상해. 신청해도 사전 승인 안 내주던 도지사가 이제 내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장 입장에서는 사전 승인 신청할까요? 안 하지. 도지사가 어떠한 호텔을 누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네가 사전 승인 신청하면 내가 사전 승인 내주겠다 그러니까 고양시장에 사전 승인 신청 안 하겠다 그런 거야. 너 그동안 7년간 안 내줬잖아. 나 안 할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도지사가 먼저 내주겠다 막 승인 내주겠다 그러고 열받은 고양시장이 사전 승인 신청 안 했어. 왜?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뉴스에 나왔더라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거기 우리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은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 없죠. 왜냐하면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건물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3층짜리 러브 호텔은 주거 환경을 해치고 2층짜리는 해치지 않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는 건물의 규모와 상관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가 대도시 시장이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정비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고 여기는 대도시 시장이야. 총 6개 외우면 3개를 맞추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서 함정판 것들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X지. 이게 X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지사 승인은 시험 범위 이 6개밖에 없거든. 6개 외에 도지사 승인 남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가지고 한 문제씩을 맞춰요. 이거 가지고도 6개를 외우라는 이유는 6개 외에 도지사 승인은 무조건 다 틀린 지문인데 이거 교수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X 없다고. 예. 아셨죠? 예. 또 예전에 만든 게 정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그런 거 없어. 예. 그다음 이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보겠습니다. 5년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 5년, 도시군 관리계획 5년, 성장관리계획 5년. 그다음 정비법에 2개 나오죠. 정비기본방침 5년. 정비 기본계획 5년. 그다음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총 6개. 이거 외에 나오면 다 틀린 거야. 이거 외에 나오면 다 틀리다고요. 엉뚱한 거 막 만들어내는데 다 틀려. 이거 외에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청회가 나옵니다. 공청회. 공청회는 일단 출제 1순위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게 일단 1순위입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회 시험 때 문제를 공개하기 전인 13회 시험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웃깁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OX.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OX. 오죠. 맞죠? 옳은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 그걸 나 왜 냈는지 모르겠어. 그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다 퇴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광역계획권이 속하는 시군의 지역을 주된 포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고, 공청회는 누가 주재하는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같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킨다. 이 장기 발전 구상이
도시군 기본계획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공청회 3번 나오네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공청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이걸 시험에 내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걸 내신다니까요. 10만에 뭔가 맺힌 게 있나? 10만 미만에. 3번이 이제 시험 문제죠. 자주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원래 공청회는요 할 수 있다야 원칙은.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거예요. 100만 이상일 때.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이상.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농지법에는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농지법에는 더 웃긴 조문도 있습니다만은요. 그건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웃긴 조문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용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할 때는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발언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왜? 다 한마디씩 다 하거든. 동네 할아버지 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법에다가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발표할 사람을 갖다가 선정해서 대표해서 발표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오죽하면 특이하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 특례. 이거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공시법 특례. 여기 한 문제 나옵니다. 공시법의 특례. 본래 명칭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2번 읽으면 숨이 찹니다. 너무 길어서. 미자가 들어갔죠. 2003년 이후에 만들었고요. 옛날 이름은 토지수용법이었습니다. 토지수용법 5글자.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바꿨어요. 2003년도 이후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힘들어서 줄여서 그냥 공시법이라 부르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시법 적용이 원칙이야. 우리나라 법에서요.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105개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심심해서 쉬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끔 문득 생각이 나면 한번 찾아봐요. 우리나라 법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105개. 지금 바꿨을 수도 있죠. 근데 3개월 전에 쉬어본 거니까 105개입니다. 그때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법이든 간에 다 공시법 적용이 원칙이에요. 예. 그러면 공시법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요건이 있다. 그래서 공시법상 사업 시행자한테 언제 토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가? 수용권 취득 요건이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그때 수용권을 줘요. 이때 이 사업은 공익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에는요.
공익사업의 종류가 쫙 나열돼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재산권을 뺏는 게 수용이잖아요. 이 수용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할 때만 수용권 준다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렇죠? 공익사업 할 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국토부 장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걸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인정. 그 사업인정 받고 고시를 하면 이때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인정이라는 말이 온 천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열심히 안 들었고 시험 문제 틀리고 틀렸는데 시험은 붙어가지고 부동산 할 때 보면 온 천지 서류에 사업인정이란 말 나오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 제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에서 그때 사업인정이 뭐라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이런 분들 계십니다. 사업이 뭐예요? 공익사업. 그래서 공시법의 대원칙,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국토부 장관한테. 이거 받다가 사업인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고시합니다. 뭐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입니다. 재결 신청 기간. 이때 재결은 다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야. 재자가 재판할 재자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것을 재판이라 그러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재결이라 그래. 재결. 그러면 이때 이 재결은 왜 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수용보상금은요. 공치법상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와 수용당하는 사람이 협의로 결정하는 게 원칙. 공치법상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와 수용당하는 사람이 협의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수용당해 봤는데요. 저 협의한 적이 없었는데요.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협의가 아니라니까. 집에 통지서가 날라와.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통지서 받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내 땅은 2억짜리인데 협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만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적절한 수용보상금을 정해달라고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결 신청은 뭐예요? 수용보상금을 정해달라는 게 재결 신청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수용권을 가진 시행자만. 그러면 수용당하는 사람은 재결 신청 못해요. 이때 재결 신청해야 되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공시법에 1년 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시법상 사업 시행자가 1억을 제시해서 수용보상금 2억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됐죠. 그러면 나한테 1억을 제시했던 그 사업 시행자는 어디로 가야 돼?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내가 1억을 제시했는데 저분이 2억 달라 그럽니다. 토지의 수용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용보상금을 정해 주세요. 이렇게 재결 신청을 14일 신청을 1년 내에 해야 돼. 그러면 14일 내에 결정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1년 내에 재결 신청할 때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자라면요. 협의가 안 된 다음 날 바로 가서 재결 신청하시겠습니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간다고. 그러면 재결은 14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1년 14일 후에 이제 수용 보상금이 확정이 돼. 근데 그 금액은 1억에서 2억 사이겠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1억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보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1년 14일 후에 받게 된다는 손실이 있죠. 늦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볼 만해. 1년 14일 후에 받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냥 1억보다 몇 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시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서 저 두 개의 조문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법에 있는 주문을 적용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특례로 인정해줘요. 자, 이제 개별 법률의 특례가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에서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사업 인정 고시 대신에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시험 거기 법조문에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 말은 뭐야? 수용권을 취득한다.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무슨 뜻이야? 수용권을 준다는 뜻이야. 취득한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 1년 내잖아요. 이거는 사업 시행 기간 이내야. 이 도로 설치 사업이 5년 걸린대. 1년을 제시했어. 싫어요. 2억 주세요. 그러니까 1억을 제시했는데 싫어요. 2억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행자가 씩 웃으면서 나는 1년 내에 재결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특례가 있어. 사업 시행 기간 내면 하면 돼. 이 사업 5년 걸려. 5년 되는 마지막 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재결은 5년 플러스 14일 후에.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네. 받고 보니 똑같은 1억이네.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걸. 괜히 5년 14일 후에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수용의 대상이 되는 상세한 목록을 고시하는 게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서 벽에다 갖다 붙였어. 인터넷에다 고시했어. 그러면 바로 수용권을 취득해. 왜?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거 있죠. 집원하고 소유지 이름을 다 써서 목록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벽에다 갖다 붙여니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게 돼. 쓴 대로 이루어져. 데스노트. 쓴 대로 이루어져.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돼. 이 도시개발 사업이 10년 걸린대. 10년까지만 하면 돼. 재결 신청을. 10년 14일 후에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네. 받고 보니 그대로였어.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 취득한다.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주택법에서는요. 사업 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럼 사업 계획 승인 받고 수용권 행사하는구나. 그러면 재결 신청 기간은요. 주택 건설 사업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한 문제가 나와. 문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새로운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OX, XG. 도시개발법에도 실시계획이 나와.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도 실시계획이 나와.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세부 목록 고시야. 어느 법인가를 봐야 돼. 무슨 법상 실시계획인가 봐야 돼. 함정이죠? 예, 함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페이지에 봤더니 권한자 나오잖아요. 이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다 한 다음에 볼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표? 학생 보호를 위해서. 예. 왜냐 그러면 우리 공법 공부할 제일 힘든 게 주어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6명 시장, 군수 막 나오잖아요. 이게 무조건 시험에 주어로 나온다니까. 자, 공법 문제 보세요. 객관식은 주어가 나와. 주어가 나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은 중간에 기간이 나와.
5일 내에, 2년 내에. 끝에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게 5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지문 하나에 3군데에서 함정이 나오죠. 곱하기 5개니까 3, 5, 15, 15군데의 함정이 있어. 문제 하나당. 하나당.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 주어에 대한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앞뒤 2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주어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기간은 뒤에 그 3일부터 40년 나오는 거 있죠? 이걸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들만 몇 개 체크하면 됩니다. 선생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학생들은 별 관심이 없어. 너는 가르쳐라, 나는 뭐 대충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우리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오시면은 이제 뒷부분 또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2시까지 오세요. 예.